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고민에 휩싸인 여러분들이 적용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로 사거나 갈아타자니 너무 부담이 되고 그냥 있자니 무주택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참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징검다리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막혔던 숨통이 뚫리는 면도 있는데 특히 부동산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현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다행히 그래도 부동산을 부양수단으로 쓰지 않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향후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달러와 금과 은은 상승 중이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 당장 팔아라. 집값 이런 것들만 뛴다. 지금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내 아파트, 내 주택은 오르지 않는다.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무주택자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유주택자들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집값 거품이 심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언젠가는 철퇴를 맞을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요소, 이른바 3요소인데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지, 타이밍, 상품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입지 꼭 알아두세요. 강남과 서울입니다. 강남, 서울 인접지역도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간만 보지 말고 서울 중간 시청보다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강남이에요. 강남. 항상 강남을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중심부로 따져야 돼요. 강남, 서울 전철 시간 과연 얼마나 걸리느냐? 직주 근접, 인구 밀집도는 어느 정도냐? 10분 이내 역세권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미래 호재 입지, 이게 상승 가치가 있는 곳이냐? 바로 이러한 입지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앞으로 매수할 부동산. 타이밍,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만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 바닥장이면 아주 좋습니다. 또는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은 매도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장의 금매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상승폭이 적은 곳을 잡아야 돼요.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부동산, 이게 좋겠죠. 상품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타이밍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유할 상품이 나쁘면 안 돼요. 경쟁력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꽝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잡아야 하고요. 거품이 낮은, 자,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품이 높은 고가 아파트가 위험한 거예요. 추락하면 결국 한 번은 폭락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강남 부동산 잡는 것은 아닙니다. 호재가 많은 아파트, 폭락 후에 폭등하여 신고가를 찍을 아파트. 무슨 말이냐? 낙폭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제 회복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아파트를 잡아라. 이 3대 요소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런 아파트는 이제 이런 부동산은 피해라. 전철역에서 10분 거리 밖은 피하세요. 그전에는 20분 걸렸는데도 우리 아파트가 8억 갔었는데 무슨 얘기하냐. 안 그래요. 앞으로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바뀌면 무조건 이건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그때만 제일 비싸고요. 조금만 지나면 고가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 말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웬만하면 초역세권일수록 좋고요. 자, 10분 밖은 피하세요. 10년 전보다 부동산이 지금 넘쳐납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래량이 적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거래량은 적을 거예요. 왜? 집은 계속 지어댔기 때문에 거래량 적습니다.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철에서 멀면 그래요. 하락장에 매도가 되지 않아 유망지역 바닥 시세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요. 기회비용을 다 날려요. 자, 역세권도 서울 접근이 멀면 좋지 않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여기에서 가까워도 서울까지만 1시간 이상 걸려버린다. 이런 역세권은 역세권이 아닌 거예요. SRT, GTX는요, 신이 준 선물. 거리가 약간 멀어도 뭐 15분까지도 괜찮으며 서울과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은 별로지만 지금
서울 지역하고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 경쟁력은 괜찮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왜? 또 올라갈 거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용인 수지구에 성북역이라고 있어요. 자, 평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가까운데 7억대, 8억대, 8억대 벌써 비싸죠? 근데 조금 뒤로 갈수록 6억대 나오고 점점 멀어지니까 싸죠? 근데 여기 9억 3천짜리도 있네요. 제가 장담하는데 얘 지금 새 걸 텐데 나중에는 본전 회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멀기 때문에. 이런 거 잡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아예 머니까 싸죠 다들. 자, 이처럼 물론 현재 역 거리와 시세가 어느 정도 안착은 돼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멀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항,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부동산은 피하라. 실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통이 가까워도요, 이 심리적 거리, 실제 거리가 멀면 좋지 않아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강남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심부 이 두 가지를 따지는데 이걸 첫 번째로 봐야 하고 이걸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서울 중심부로 따지면 일산 가까운데 일산 집값 못 가잖아요. 그것은 강남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은 나온 거예요. 강남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줄면서 상승 탄력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인데 여기 지금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여기 너무 멀잖아요. 지금 대충 봐도. 이런데 집 잡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중심에 원을 그려.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자가 많음으로 분이 무슨 말이냐? 자, 서울을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작죠? 자,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좀 더 크죠? 그럼 여기가 원이 크니까 더 경쟁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더 크죠? 그럼 더 집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경쟁자가 많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서울이 인접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1 외곽순환고속도 밖은 신중히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뭔 말이냐? 자, 이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이 밖은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인천이라든가 김포라든가 파주, 포천, 뭐 양평, 동탄, 송산 이쪽은요. 뭐 안산 이런 데는 뭐 비싼 곳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이미 시뮬레이션에 나온 거예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직주 근접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일부 지역은 비싸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우선으로 보지는 마세요. 강남 거리, 접근이 먼 부동산은 피하세요. 특히 아까 제가 아까는 서울이었으면 이번엔 강남인데 더 중요한 게 어디다? 강남이라고 했어요. 왜? 강남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목표는 서울을 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강남 아니면 영등포, 여의도 쪽 이렇게 직주 근접 일대 여러분들 핵심을 둬야 돼요.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강남입니다. 강남과의 거리가 접근이 먼 곳은 불리하다.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의 한계가 있으며 부자들이 비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들, 이런 곳들이 비싸요.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 의왕 뭐 이런데 전망도 앞으로 밝습니다. 떨어졌다고 올라가더라도 전망 괜찮아요. 강남 성향이 강한 판교, 분당, 위례, 가밀, 과천, 지식정보타운, 평촌 이런 곳들도 전망이 밝아요. 자, 강남 접근성이 강한 SRT, GTX 강남 지나가잖아요. 자, 삼성동을 지나가고 그러는데 바로 이 인구 급감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가 급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남은 안전지대라고요.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 여기 보시면 과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안양, 동안구, 성남시 중원구, 경기 의왕시, 수원 영통구,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용인 수지구 이 정도까지는 지금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자, 용인 같은 경우는 수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대형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데 한 7위 정도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특히 어디에 가까워요? 강남에 가깝잖아요. 지금 서울에 가까워도 부천이나 그 밑에 의정부나 이런 데는 싸잖아요. 이건 아마 영원할 것 같아요. 당분간. 직장이 강남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파트 외에 모든 부동산은 피하라. 이건 저번에도 했는데, 이건 초보자들이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역세권, 직주 근접, 미래 호재, 핵심 상권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입지가 강남일지라도 아파트가 아닌 것은 피하세요. 양재역에 빌라를 산다든가 양재동 일대. 자,
또는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건 아주 안 좋아요. 입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아파트는.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1위부터 볼까요? 기획부동산 토지가 1위, 2위는 지역주택조합, 3위 상가, 테마형 상가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앞으로는 공실 넘쳐납니다. 4위 빌라, 5위 호텔 등 특수상품, 여기 오피스텔, 주거용, 사무용 마찬가지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7위, 나홀로 아파트, 그나마 나홀로 아파트가 8위인데 이것도 좋지 않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8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냐? 무주택이 나아요.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무주택이 낫다고요. 정말입니다. 왜? 무주택은 그냥 돈만 있으면 하락장에 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물려가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회비용을 날린다. 여기 보세요. 비아파트의 문제점은 황금성 팔리질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팔리질 않아가지고. 투자성도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물량은 넘쳐나요. 또 이 신도시에 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지어대가지고 가난을 벗지 못합니다. 영원히 자식들한테 흙수저 물려주고 싶으면 오피스텔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기회비용을 날려버려요. 안정성도 없습니다. 자, 피아파트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300세대 미만 나홀로 단지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싸니까 돈 이거밖에 없는 거 어때요? 사지 말라고요. 그냥 사지 마세요. 계속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까지는 사지 마요. 그냥 올라가서 어쨌든 이런 거 사갖고 뭐 합니까?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피스텔보단 나아요. 오피스텔은 보통 100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안 팔리는 것은 왜 안 팔리느냐? 이게 아파트가 아닌 것도 있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기대감도 줄어가지고 이거 새 것, 중간 것, 헌 것 다 나빠요. 그 다음에 황금성도 안 좋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하락장에 팔리질 않아요.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황금성 징검다리를 활용하세요. 이따 징검다리가 뭔 말이냐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실화를 보여드릴게요. 송파 가락 300 매니션 31평 1988년 입주했는데 이게 936세대의 대단지죠. 예, 2013년에 5억 5천인데 얼마까지 뛰었느냐? 12.6억을 뛰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현대 33평 이거 243세대. 이것도 뭐 작은 단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나홀로 해요. 5억 2천짜리가 7억 6천. 게임이 안 되죠. 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바닥장에 핏을 왕창 지어서라도 집을 하나라도 좋은 거 잡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걸. 지금 가격 차이 안 났던 게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건 두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집값이 폭등한 상투 부동산은 피하라. 특히 지금과 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하다. 하락장에는 강남 고가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과 폭락은 비례. 댓글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강남은 이제 죽어도 안 떨어질 것 같다고. 자, 여러분들 죽어도 안 떨어지는 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목숨 걸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시간의 문제지.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안 떨어질까봐 이런 사람들은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뭐 내년에 떨어지냐 올해 떨어지냐 이건 틀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부양책 쓸지 누가 알았습니까? 투자이든 실거주든 2019년 현재와 같은 상투장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지금은 조금 투자든 실거주든 조금 피하세요. 비싼 것들 특히. 상승장에는요 거래가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만 잡아야 하므로 신중. 지금 시세보다 10에서 20% 높은 걸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뜩이나 신고가에다가 5년 동안 오른 더블로 오른 신고가에다가 완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집 없는 게 낫지. 6년간 두세 배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 소폭 오르고 결국 언젠가는 폭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폭락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한 번은 와요. 자,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반토막 나면 금액으로 누가 제일 많이 떨어지겠어요? 삼성전자예요. 자, 개포중 이거 하락장 실제로 내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2007년 13억 8천에서 반토막 났네요. 정말 2013년 금융위기도 아닌데 반토막 났잖아요. 자, 역삼동 경남 아파트. 뭐야 이거 지금 오히려 조금 2천밖에 안 떨어졌네.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많이 오른 놈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싼 것은 늘 떨어지고. 이해가셨죠? 자, 이제 잡으면 평생 고생하는 부동산. 이제 정리합니다. 전철에서 10분 이상, 꼭 10분이란 말 기억하세요. 거리의 부동산, 이것은 잡지 마세요. 다만 서울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 서울은 오히려 전철이 없는 곳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시세가 반영됐잖아요. 전철 생기면 얘는 그냥 날아가요. 전철 하나 있는데 두 개 있는 것은 뛰지도 않거든요, 별로?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전철이 멀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오히려 전철 없는 곳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유리하다니까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경기도는 달라. 전철 없으면 끝장이에요.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부동산. 아까 제가 원을 그려드렸잖아. 경기도 먼 곳 잡지 마세요. 강남 거리 접근성이 먼 곳. 특히 강남. 서울보다 중요한 건 강남이라고 했어요. 먼 곳은 차순으로 잡으세요. 아파트 외에 모든 부동산.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특히 상투장, 진거 같은 상투장 매수. 잡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을 잡아라.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10분 이내. 서울에서 실거리가 가까운 거. 강남 거리라든가 접근이 가까운 거. 대단지 아파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300세대 이상, 5000세대 이상이 더 유리해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300세대도 좋은 건 아닌데 최소 300세대 이상.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이 이 시점에서 매수할 부동산이에요. 절대 시세도 9억 이상이 아니라 한 6억 미만짜리가 이 시점에서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징검다리.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제목을 달 거예요. 지금 징검다리 활용해라. 자, 보유부동산 황금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네.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거. 나홀로 아파트. 입지가 정말 나쁜 곳. 경기도 막 구석에 있는 거. 상승 기대치가 낮아요. 안 올라가. 지금 그렇게 다른 데는 폭등하는데. 폭등장, 상투, 매도도 안 돼요. 자, 얘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황금성 떨어져요. 만약에 바닥장 와도 이런 것은 팔리질 않습니다. 3억짜리 2억이 내놔도 안 팔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끌고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조금 더 비싼 평수를 줄여서 가더라도 황금성이 높은 거, 거래량 보니까 좀 많아. 하락장에 2013년 거 거래량을 보세요. 이거로 갈아타세요. 이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야. 왜? 이걸 끝까지 끌고 가면 바닥장이 안 팔려갖고 이걸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팔리니까. 얘가 아마 바닥장이 10억이었다면 15억까지 뛰어야 그때나 팔려갖고 갈아탈 거예요. 징검다리는 황금성이 탁월하고 폭락장, 하락장에 이게 가격이 적을 것. 그러니까 가격이 덜 떨어지는 거. 절대 가격이 낮을 것.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징검다리로 부족하고요. 한 5, 6, 7억 이 정도가 무난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황금성 높은 거 갈아타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징검다리, 이건 안 팔리니까 이쪽으로 갈아타라고요, 먼저. 또는 무주택자도 이런 걸 잡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이거 잡아야 돼요. 너무 빚을 많이 내면 차라리 무주택으로 있고. 자, 이거 갖고 있다가, 자, 이 징검다리, 이거 활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아타라고요. 얘가 한 2억 떨어졌으면 얘는 뭐 3억부터 한 8억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가격이. 그럼 알아서 그거 갈아타는 거죠. 자, 이거 아셨죠? 부동산은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앞으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여 매도를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락장에 팔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것이므로 미리 황금성이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